강력한 라이벌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들어왔다는 걸 더 높게 써야 낙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낙찰가, 특히 소액 빌라들, 서울에 있는 저렴한 이런 물건들의 낙찰 가율이 다소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갑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의 저자 이현정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10년 동안 꾸준히 스터디셀러로 사랑받고 있는데 최근 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 시점에 작가님의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읽기가 쉬워요. 경매책이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나동경 책을 딱 잡으면 놓을 수가 없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술술술술 읽히는 책이거든요. 또 하는 말씀이 볼 때마다 다른 내용이 보인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스토리 위주로 그냥 보시고요. 진짜 물건을 공부를 할 때는 디테일한 것들을 보시고 실제로 낙찰 받고 나면 책을 외워서 가시더라고요.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참고서 같은 역할을 하는 재미있는 경매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 최근 경매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법원에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제가 얼마 전에 남부법원에 갔는데요. 어떤 분이 혀를 뭉탱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개차를 할 때마다 나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뭐지? 큰 손인가? 했더니 바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직접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래 직접 참여하지 않았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집일지라도 이 물건을 매각을 해서 돌려받지 못하는 돈은 허그에서 미리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손해는 허그가 떠안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해가 굉장히 많죠. 조 단위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 이것도 문제이고 임차인들의 주택을 다시 임차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허그가 직접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임대를 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제가 이거 발표한 내용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계약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우리가 낙찰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낙찰을 받아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고 그냥 앞에 있던 계약력에 말소되는 조건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여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된 물건이라고 하고요. 그런 물건들이 목록이 쭉 있단 말이죠. 내용을 한번 잠시 볼게요. 허그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고 우선 변제권을 승계받은 금융기관인데 이제 변제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은 원래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는 건데 자꾸 이렇게 유찰이 되니까 이렇게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채권 회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물건들이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리스트가 바로 여기 허그 홈페이지에 가면 리스트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리스트는 3월 말 기준이고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서 이틀 후에 새로운 경매 목록이 공고가 될 예정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물건의 리스트들은 낙찰을 받아도 인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 중에 대박 낙찰 물건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그가 직접 낙찰을 받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 기사 내용이 있어요. 왜 이렇게 허그가 갑자기 낙찰을 받지? 라고 했더니 이 기사 내용을 보고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대를 하면서 지금 주택기금이 1조가 손실이 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고요. 하단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LH에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직접 낙찰받고 다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바로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직접 낙찰을 받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사실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쟁자, 마방한 경쟁자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낙찰 가격이 합리적이더라고요.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데 정말 많은 물건에 직접 입찰을 하고 있고 그 낙찰된 물건들은 아마도 공공임대주택으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이렇게 급속하게 손실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낙찰을 받으면 손실을 그래도 조금 유보하거나 2년 후에 다시 재가격으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것들도 아마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낙찰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경매 검색에서 특수물건으로 좀 들어가서요. 지금 제가 설정을 5월 달에 낙찰된 사례들로 설정을 했고요. 전체 주거용 물건들 중에서 허그 인수조건 변경된 물건들을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체 매각된 물건들이 49건이고요. 그 중에서 아파트가 하나, 빌라가 25개, 오피스텔이 4개, 도시형 생활주택 19개.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낙찰된 사례들을 쭉 보면요.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5월 7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낙찰을 받기 시작했어요. 6명이 들어왔는데 83%를 쓴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물건들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지만 낙찰이 돼도 그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낙찰가가 83%까지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저렴하게 낙찰 받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좀 봤더니 75%까지 있더라고요. 저렴한 것은 75%, 높은 것은 93%까지도 허그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할 때 과연 허그에서 얼마를 쓸 것인가 같이 동등하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총 49개 물건들이라서 제가 50개로 설정을 해서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요. 2명이 들어왔는데 78%의 낙찰 받은 물건도 있고요. 법원에서 진행을 할 때 여러 건에 동시에 넣기 때문에 예전에 허그에서 얼마로 비슷한 물건을 입찰을 했었는지를 다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매는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데 강력한 라이벌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들어왔다는 건 이거보다 더 높게 써야 낙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낙찰가, 특히 이제 지금 소액 빌라들, 서울에 있는 저렴한 이런 물건들의 낙찰 가율이 아무래도 다소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낙찰 가격이 또 아주 허무맹랑하진 않고요. 적당한 낙찰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입찰하고 싶은 물건이 뭐 강서구, 화곡동, 뭐 구로동, 금천구 요 허그에서 나온 물건들이라면 최근에 낙찰 사례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얼마를 썼는지를 조금 더 파악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작가님, 허그는 왜 갑자기 경매에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아까 이제 제가 신문 자료 보여드렸듯이 이 물건들을 다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낙찰 받아서 임대 놓는 동안에는 손실이 아니잖아요. 자산으로 잡힐 테니 손실 규모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다. 물론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손실액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다 이제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불만도 좀 잠재울 수 있고 여기에 살고 계신 임차인들이 거쳐야 할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데 그것도 제공해 줄 수가 있으니까 아주 탁월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입찰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전보다 더 저렴하게 낙찰받는 것은 좀 포기하고 한껏 쓸 수 있는 만큼 높이 쓰셔야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입찰이 들어오는 물건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괜찮은 것들일까요?
이거는 다 달라요. 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물건마다 이 정도면 너무 괜찮다라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이 물건은 나중에 누가 사갈까라고 의심이 되는 물건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작은 물건들, 10평 이하의 물건들은 임대는 잘 나갈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매도할 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개인들은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임차인이 잘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물건들은 임차인이 잘 들어올 만한 물건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만한 물건들도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이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으로 가는 교통선이 아예 없다거나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거나 이런 물건들은 임차인들이 원하지 않겠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가격만 저렴하다면 또 그 집에 들어올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물건은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또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작가님, 10평 이하는 매도가 쉽지 않다고 해주셨는데 전용 면적 기준일까요? 전용 기준으로 10평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9평이라고 하더라도 주거 환경이 그만큼 쾌적하고 교통 상황이 좋다면 또 그만한 가치가 있겠죠. 근데 가능한 10평은 넘는 물건들이 신혼부부라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시려는 분들이 가질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나. 물론 지금은 빌라를 실거주로 잘 매수하시지는 않지만 항상 이런 시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파트 가격과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집을 안 사고 전월세를 사시는 분위기지만 항상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매도할 때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